특히 공약 중에서 가정 살리기 공약이 정말 가슴에 와닿거든요. 근데 좀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 많은 돈들을 과연 재원 확보를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재원 확보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 우리가 제가 이야기한 이 가정 살리기 공약은 멀쩡한 수도를 우리가 충청도로 옮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50조가 투입돼요. 땅을 사야 되니까 50조가 투입되는데 정부는 이런 일을 매년 반복합니다. 이 수도 이전뿐이 아니고 왜? 건설업자들하고 연관된 일을 주로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예. 재원, 보도부록이 미국과 영국과 일본은 30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년마다 파재깁니다. 왜? 예산을 없애느라고. 예산을 정부에서 따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재원이 없다는 이런 말은 참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뻔뻔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는 예산기획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기획원이 있었어요. 경제기획원은 각 부처보다 더 높아요. 경제기획원장은 대단히 높은 자리였습니다. 경제를 확실히 기획을 했는데 이제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붙여서 재경부 이래 놔버렸어요. 경제를 확실히 기획을 못하게 해놓은 거야. 재무부하고 섞여가지고. 물론 경제기획원에 있던 사람들이 재무부에 있던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기획은 현재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나라의 이 예산이 1년에 320조입니다. 320조인데 만약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한반도 운하를 만들겠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 운하를 만드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한 150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거는 예산으로 보는 사람 없어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런 사람 없어요. 수도 이전하는 예산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없습니다. 청계천 만드는데 예산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큰 문제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거는 예산이 문제가 되고 뭐 큰 건설업자한테 주는 거는 예산이 문제가 안 된다. 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320조 예산 중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50%가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자재 단체장 선거를 폐지하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시자재 선거를 해서 서울시장을 뽑으니까 1년 예산을 22조를 썼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5조면 돼요. 그러면 17조를 왜 썼느냐? 선심성 예산이야. 청계천도 만들어라. 이걸 해야 다음 대통령에 유리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니까 맨날 행사, 맨날 홍보, 시장 홍보입니다. 이게. 이래서 시 예산을 절약하지 않습니다. 예. 강남구청장은 강남에서 벌린 세금 자기들 알아서 여유있게 써버려요. 없는 구청에다 안 줍니다. 이런 지자재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지자재 단체장 선거를 폐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국가 예산이 150조가 전략이 돼요. 150조. 전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건국수당, 결혼수당, 출산수당 이거 1년에 47조가 들어갑니다. 47조. 320조 중에 47조 아무것도 아닙니다. 150조라는 예산이 남아요. 또 여기에다가 뭐가 있냐. 전 국민이 슈퍼나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지금 현금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전부 카드를 써야 됩니다. 만원 이상이 되는 물건은 전부 카드를 써야 돼요. 수표를 쓰든지 가게 수표를 쓰든지 하여튼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세금이 1년에 한 200조가 포탈이 안 돼요. 그래서 공짜로 들어오는 돈이 한 200조가 더 들어옵니다. 지금 세금이 한 200조가 포탈되고 있어. 자, 병원이 100억을 벌었으면 1억 벌었다고 신고합니다. 예, 현금으로 전부 받았으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들어온 부분은 전부 빼버려요. 카드로 긁은 부분만 신고합니다. 예, 이래서 우리가
부자들이 아주 특권층들이 아주 엄청난 그 세금을 포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 750만 갑정 근로자, 우리 갑건세 내는 사람들은 1년에 세금을 얼마 내냐면은 작년에 7조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300만 사업자, 식당 하는 사람부터 재벌까지 사업자가 벌었다고 신고한 게 작년에 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 얼마 냈냐? 1조는 떼먹어버리고 2조 원 냈어요. 세상에 월급쟁이들, 월급 받는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가 낸 소득세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세금을 얼마나 포탈했냐면 200조 정도 포탈했습니다. 저는 특수하기 때문에 IQ가 430인 제가 특수한 머리가 있습니다. 세금을, 지금의 세율을 굉장히 낮춰줍니다. 또 부자들에게 양도세 안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부동산에 대한 종토세 안 받죠? 부자들이 나를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 낼 거는 확실히 내라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시죠. 그래서 나는 가정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세금 안 받는다 이거예요. 부동산에 세금 안 받습니다. 다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세금을 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의 세율은 낮춰주지만 정상적으로 그다도 1년에 350조가 더 생긴다 이 말입니다. 320조 세금에서 150조 전략되죠. 또 200조 세금 더 들어오죠. 예산이 하도 남아가지고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국채와 외채를 신속히 갚아나갑니다. 국채와 외채를 신속히 갚아나가지 않고 이런 정치인들 상태를 두면 또 IMF 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나는 신속히 그 국채와 외채를 갖기 위해서 돈을 그대로 해서 세금을 그 1년에 매년 남는 세금을 가지고 국채와 외채를 갚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외에다 보내는 돈, 애들 과외비로 나가는 돈, 해외에다 버리는 돈, 이런 돈이 전략대모로 해서 우리의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세수 구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서민들은 하나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다만 기름을 넣거나 밥을 먹거나 쌀을 사거나 이럴 때 서민들도 세금은 들어있지만 세금을 내는지 모르게 세금을 내게 되니까 생활을 전략해서 적게 쓰는 사람은 세금 얼마 안 내고 살게 되는 거죠. 고지서로 나오는 세금 제도는 전부 폐지입니다. 국민연금 완전히 폐지합니다. 금융실명제 완전히 폐지합니다. 금융실명제 때문에 IMF가 왔습니다. 지하자금이 전부 땅속으로 숨어버리고 우리의 은행에, 한국은행에 우리의 결제가 부족했던 겁니다. 금융실명제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금융실명제 폐지, 부동산실명제 폐지, 부동산을 누구 이름으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폐지, 또 그 다음에 수능고사 폐지, 폐지가 한 3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부 쓸데없는 거 폐지입니다. 전과기록 폐지, 이혼기록 전부 폐지입니다. 폐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엄청나게 바꿔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단 한 가지도 제가 법학도 전공했고 경제학도 전공했고 경영학도 전공했고 물리학도 전공했고 생명공학도 전공했고 이런 7가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어느 문제 하나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법률적이고 경제적이고 통계 수치에 정확하게 맞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한 가지도 실천 안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IMF가 온 원인 중에 하나도 보험공사를 내가 옛날에 만들자고 했는데 국가에서 보험공사를 안 만들어가지고 IMF가 온 거예요. 을 끊을 때 보험료를 받게 해가지고 그 보험료를 모아놨더라면 IMF 오겠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공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다단계 하시는 분들 이분들 많습니다. 한 500만 명 됩니다. 이분들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거기도 네트워크 보험을 만들어야 돼. 그 네트워크의 그 주주도 보험을 들어야 되고
거기에 참 그 지사장들도 보험에 들게 해서 그 물건 하나하나 팔 때마다 그 사람들이 보험료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것이 투명해지면서 사고가 나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된 데다가 네트워크에 가서 또 파괴돼 버리고 보험하다가 또 파괴되고 이런 주부들이 많고 남성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주 오케스트라 같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안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백몇십 명이 하는 오케스트라에서 어느 하나가 반주를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악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전부 오케스트라 형태로 탁 맞아떨어집니다. 이러려면 IQ가 적어도 430 제 정도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공약을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상대방 정당에서 제 공약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자들은 TV 토론에서 저와 마주 앉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모든 통계 자료를 내보일 것이고 명확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